2007년 6월 21일 케이틀린 레서와 그녀의 두 친구는 켄터키 킹덤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놀이기구인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를 타던 중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고 이것이 케이틀린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케이틀린과 가족은 켄터키주 저먼타운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켄터키 킹덤에서 약 2시간 반 떨어진 지역으로 루이빌의 한 지역이다. 당시 케이틀린은 부모인 랜디와 모니크 레서와 함께 살았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했으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그때쯤 케이틀린은 막 13번째 생일을 맞은 참이었고 부모님은 생일을 기념하여 그녀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 말에 케이틀린은 무척이나 들떴고 2007년 6월 21일 2명의 절친과 함께 루이빌에 있는 켄터키 킹덤에 갈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약속 당일 케이틀린의 부모님인 랜디와 모니크가 켄터키 킹덤에 그녀와 친구들을 내려주었고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본 둘은 흐뭇하게 웃었다. 켄터키 킹덤은 1987년에 문을 연 루이빌의 인기 있는 놀이공원이었다. 약 82,000평의 부지 안에 워터파크와 다양한 놀이기구, 그리고 퍼레이드와 공연을 갖추고 있었다. 대표적인 놀이기구로는 1999년에 개장해 가장 오래된 롤러코스터 중 하나인 썬더런, 가파른 낙하와 빠른 속도로 유명한 롤러코스터 라이트닝 런, 그리고 문제의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가 있었다. 켄터키 킹덤은 한때 유명 테마파크인 체인6 플래그의 소유였고 1995년 당시 독창적인 놀이기구인 엘리베이터를 도입했다. 이후 해당 기구의 이름이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로 변경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된다. 이 기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이로드롭과 유사한 방식으로 탑승자가 좌석에 앉아 수직으로 상승한 뒤 중력에 의해 급하강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정교한 케이블과 체인, 그리고 유압장치를 사용해 곤돌라를 끌어올린 뒤 정해진 순간 곤돌라를 풀어 고속으로 낙하하게 하는 작동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고강도의 강철 케이블은 상승과 하강 모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탑승자는 4개의 곤돌라 중 한 자리에 앉아 시속 20km로 약 54m까지 올라갔다가 몇 초간 멈춘 뒤 시속 87km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사고 당일 케이틀린과 친구들은 몇 가지 놀이기구를 탄 뒤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에 올랐다. 의자에 몸이 고정되고 곤돌라가 위로 솟구치자 묘한 긴장감과 설레임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리고 수십 미터 상공에서 잠시 멈춰선 순간 첫 탑승은 문제없이 끝났다. 그렇게 기구에서 내려와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가기로 한 셋은 대기줄을 한번 살펴보곤 마음을 바꿨다. 당시 놀이기구의 대기줄이 짧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타보자고 한 명이 제안한 것이다. 그 말에 나머지 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기구에 오르게 된다. 이미 한 번 탔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두렵지 않았다. 케이틀린은 옆에 탄 친구와 함께 까르르 웃으며 곤돌라가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그들이 탄 곤돌라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휙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끊어진 케이블이 채찍처럼 날아와 케이틀린의 얼굴을 난자했다. 그 충격에 그녀의 입술이 찢어져 터지고 말았고 곧바로 다른 케이블이 연달아 끊어져 날아오며 곤돌라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날아왔다. 상공 54m, 모두가 혼비백산하며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와 친구들은 울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때 날아온 케이블 다발은 탑승자들의 몸과 목에까지 걸려 있었고 탑승자들은 질겁하며 그것을 떼어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케이블이 날아드는 것은 멈추지 않았고 연기와 타는 냄새,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탑승자들이 더더욱 공포에 질렸던 것은 이러한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곤돌라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해 곤돌라는 잠시 멈추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케이블 하나가 날아와 케이틀린의 두 발목을 감아버리고 만다. 그녀가 깜짝 놀라 감긴 케이블을 떼내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곤돌라가 그대로 낙하한다. 그리고 아래에 도착한 케이틀린은 두 발이 없었다. 하강할 때 그녀의 발목에 감겨있던 케이블이 두 발을 완전히 절단해버린 것이다. 또한 왼쪽 대퇴골이 산산조각나 있었고 그녀의 상태는 아주 위급했다. 이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케이틀린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어지는 수술로 오른쪽 발을 겨우 다시 접합할 수 있었지만 왼쪽 발은 너무 손상이 심한 나머지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기구의 관리자는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즉시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끊어질 듯한 탑승객들의 비명 소리에 황급히 버튼을 눌렀지만 그때는 이미 하강 직전으로 너무 늦은 조치였다. 그날 이후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는 다시는 운영되지 않았고 2008년에 철거 수순을 밟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단순히 케이블의 컨디션 불량이나 노후 때문이 아니었다. 놀이공원 측에서 매일 해야 할 유관 점검과 직접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케이블에 윤활제를 발라야 하는 관리 또한 소홀했다. 정기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고 후 놀이공원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1만 1천 달러, 하나로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켄터키주 의회는 고등학생이 놀이기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를 조작한 관리자가 고작 18살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 직후 미국 전역의 놀이공원에서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케이틀린의 가족은 켄터키 킹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평생 치료비와 더불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담으로 켄터키 킹덤 측은 놀이기구를 제작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였다고 한다. 사고 발생 5개월 후 케이틀린의 부모님은 딸이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 끝에 케이틀린은 의족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케이틀린의 오른발은 운동 기능과 감각을 회복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초대되어 발언하게 된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놀이공원의 기구 안전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법안은 당시 연방 정부가 이동식 놀이기구만을 감독할 수 있고 고정식 놀이공원 기구는 관리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었다. 케이틀린은 이 자리에서 만약 제가 죽었다면 이 일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고 싸웠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안전을 바꾸기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고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을지언정 케이틀린은 역경을 이겨낸 놀라운 소녀로 남았으며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